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더비 대 이제 입스위치. 자, 일단 더비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에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더비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3경기에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브리스톨시 상대로 원정에서 무려 이제 5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홈 강세인 이제 브리스톨 시티 상대로 일방적으로 좀 더비가 좀 몰아붙이면서 이제 최상의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 이제 직전 경기 또 이제 원정에서 이제 대승을 좀 통해서 이제 더더욱 지금 이제 기세가 이제 물오른 좀 더비라고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긴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에 세필드 유나이티드 상대로 이제 패배에 연승이 끊겼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홈인데도 좀 불구하고 이제 프레스턴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저조한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에 이제 좀 페이스가 좀 다소 좀 안 좋은 좀 입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연달아 지금 좋지 못한 결과를 좀 내면서 확실히 저도 지금 뭐 침체된 모습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최근 흐름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더비가 더 좋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초반부터 주도권 사수를 위한 양 팀의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고, 그 이제 더비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측면에서의 좀 오버래핑을 좀 통한 좀 측면 전개 위주로, 그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패스 차단에 좀 힘쓰면서 이제 중앙을 좀 통한 직선적인 좀 공격 전개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 팀이 좀 공격을 좀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루트는 좀 상반될 수 있는 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래도 지금 페이스는 확실히 더비가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 직전 경기에서 브리스톨 시티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이제 5대0 대승을 좀 거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좋은 기세가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좋은 쪽으로 좀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입스위치의 최근 좀 공수 밸런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안 좋아진 점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입스위치가 그것도 홈 더비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다소 고전하는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최근 페이스도 확실히 더비가 더 좋고, 이제 뭐 경기력이랑 뭐 이제 그런 좀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뭐 더비가 입스위치에 비해 좀 밀린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더비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더비 카운티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분석대가 봤을 때는 더비 카운티 프렌슨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비 프렌의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인츠 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자, 마인츠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아우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마인츠가 일단은 연승을 좀 거두면서 흐름이 좋고, 그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라이프치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이변을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시즌 초반에 홈에서 계속해서 이제 무승을 좀 거뒀을 때보다는 이제 훨씬 더 좀 나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확실히 좀 경기력 좀 살아나면서 이제 어느덧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는 그것도 최근에 좀 마인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마인츠뿐만 아니라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연승을 좀 거두며 이제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 이제 미넨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놀라운 결과를 좀 만들었고, 이제 이후에 장트 파울리 상대로도 홈에서 역전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좀 잘 만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바이에른 상대로 이제 또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게 이제 아우크스부르크한테 있어서는 이제 기폭제로 좀 작용하듯 이제 좀 최근 좀 기세가 이제 확 올라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흐름이 좋은 그런 좀 양팀의 좀 맞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마인츠가 라인을 올려서 더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이며 어느 정도 홈 이점을 좀 활용할 것으로 보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는 밀집 수비를 좀 형성해 이제 비교적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면서 이제 속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이번 시즌 대체로 좀 마인츠가 이제 밀집 수비 공략에 있어서는 다소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략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팀들 상대로는 주로 이제 크로스 비중이 좀 커지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마인츠의 쪽 공격이 어느 정도 좀 단조로워질 좀 경향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게다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확실히 좀 크로스에 대한 좀 대응 수비가 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 마인츠가 이런 아우크스부르크의 좀 수비를 공략하는 데는 굉장히 좀 애먹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기 또한 다소 어렵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이제 이 경기가 이제 마인츠의 좀 공격이 잘 안 풀린다고 하면은 서서히 좀 아우크스부르크 쪽으로도 이제 흐름이 좀 넘어갈 수 있는 경기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바이에른 잡은 게 생각 이상으로 크게 좀 작용하면서 이제 기세가 매서운 좀 아우크스부르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제 아무리 좀 페이스가 좋은 마인츠라고 해도 아우크스부르크의 기세를 좀 꺾기는 많이 좀 어렵다고 봐서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지금 홈에서 좀 마인츠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인츠보다는 아우크스부르크 사이드 쪽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우크스부르크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래도 언더반을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를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 대 첼시. 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현재 좀 네투가 좀 결장 중인 그걸 좀 첼시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울버햄튼은 최근에 맨시티와 본머스 상대로 연달아 패배하며 이제 연패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안 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다시 연패를 좀 거두면서 이제 페이스가 떨어진 좀 울버햄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카라바오컵 4강 2차전에서 이제 아스날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하며 이제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카라바오컵 4강에서도 탈락하게 된 좀 첼시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잘 나가다가 좀 한번 좀 삐걱거리게 되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뭐 그래도 첼시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템포 조절에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직접 뭐 아스날전에서는 비록 뭐 첼시가 공격에서 좀 저조한 모습 좀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울버햄튼 상대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중원을 좀 장악할 수 있다 보니까 더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는데 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좀 공격을 좀 풀어간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침투나 이제 컷백, 중거리 등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이제 울버햄튼의 수비를 잘 공략하는 식으로 경기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이 이제 최근에 본머스 상대로는 득점 기회를 많이 좀 만들긴 했지만, 그 이전에 이제 맨시티와 뉴캐슬과 같이 비교적 중원이 강한 팀 상대로는 그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공격이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첼시 상대로도 예외는 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첼시와 좀 울버햄튼의 그런 중원에서의 좀 차이가 좀 워낙 좀 크게 나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울버햄튼이 중원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전에 뭐 맨시티나 뭐 뉴캐슬전과 좀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첼시전에서도 이제 울버햄튼이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뭐 첼시가 좀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또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도 한번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일주일 가량신 울버햄튼과 달리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전에 이제 카라바오컵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더 열세일 수는 있지만, 자, 그 점을 좀 감안해도 현재 좀 첼시가 좀 전체적으로 우세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첼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추가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현재 이제 울버햄튼 상대로 첼시가 지금 4연승을 좀 기록 중인 만큼 이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를 다 좀 종합해서 고렸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첼시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첼시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이제 빌라. 자, 일단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타베르니에, 그리고 이제 클루이베르트, 이제 아담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세멘요를 이제 맨시티로 이제 좀 이적을 좀 보내면서 확실히 공격진이 굉장히 좀 많이 더 약해졌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더더욱 지금 뭐 공격진에서 좀 전력 누수가 좀 커진 좀 본머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맥긴, 그리고 이제 카마라, 그리고 이제 텔레망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본머스는 공격 쪽,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중원 쪽에서의 좀 손실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같이 좀 말씀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본머스는 최근에 좀 리버풀 상대로 이제 홈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울버햄튼 상대로 원정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좀 1월 들어서부터 이제 페이스가 많이 올라온 그쪽 본머스고, 이제 세멘요가 이제 이적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득점력을 좀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직까지는 이제 세멘요의 그좀 빈자리가 좀 크게 좀 느껴지질 않는 그좀 본머스라고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3연승을 좀 거두다가 직전 경기 이제 브렌트포드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이제 그 경기에서는 좀 전반전에 브렌트포드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이제 빌라가 수적 우위에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려 브렌트포드한테 이제 실점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단 한 골도 넣지를 못하면서 이제 홈에서 좀 무기력하게 이제 1대 0으로 좀 패배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에버튼 상대로도 좀 홈에서 좀 패배한 좀 전적이 있을 만큼 이제 이전에 그런 홈 강세를 좀 잘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거좀 빌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확실히 전체적으로 좀 페이스도 이전에 좀 긴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갔을 때보다는 좀 떨어진 감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두 팀이 좀 지난번에 좀 맞붙었을 때는 이제 빌라가 본머스 상대로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며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 이제 대승을 좀 거뒀었지만, 자, 현재는 이제 그때와 달리 이제 빌라의 그런 좀 중원에서의 좀 주축 선수들 좀 다수가 이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처럼 이제 빌라가 중원을 장악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빌라가 좀 원정에서 주도권을 좀 지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실히 좀 이제 빌라가 좀 중원 장악을 해야 굉장히 좀 이제 자기 패스로 경기를 좀 운영을 하면서 좋은 경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현재 뭐 맥긴, 뭐 카마라, 이제 틸레망스 이제 전부 다 이제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오나나와 혼자서 거의 뭐 고군부터 하기에는 많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선뜻 좀 빌라가 중원을 좀 장악할 거다 이렇게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려운 매치업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난 이제 빌라가 이제 본머스 상대로 이제 대승을 좀 거뒀던 그좀 맞대결과는 사뭇 좀 다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뭐 본머스의 좀 기동성이나 이제 공격 전개가 좀 좋고, 그리고 이제 득점력이 좀 물올랐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빌라 상대로 공격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네. 자, 게다가 이제 최근에 좀 빌라가 상대팀한테 요요팅을 많이 좀 허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자, 확실히 이제 세메뇨가 이제 이적을 했음과 동시에 이제 공격진에서도 이제 몇몇이 좀 빠지면서 좀 공격에서 전력 누수가 좀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건재한 좀 공격력을 좀 보이고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주축 이제 중원 코어들이 이제 좀 다수가 좀 빠진 게 지금 이제 인게임 내에서도 영향이 좀 상당히 좀 크듯 확실히 좀 이제 그런 좀 중원에서의 좀 힘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좀 경기가 좀 잘 안 풀리는 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두 가지 요소까지 다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빌라보다는 본머스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가 이제 본머스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본머스 사이드 보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본머스 프렌 쪽 보는 경기,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대 이제 썬더랜드. 자, 일단 아스날 같은 경우는 현재 사카 그리고 이제 메르노 정도가 결장 중인 상황. 네, 그리고 이제 메데우로 같은 경우에는 제 결장 의심이 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자카가 좀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아스날은 현재 좀 3연승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직전 이제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는 이제 5연승 중이었던 첼시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무난히 카라바오컵 결승전에 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는 이제 맨시티와 좀 맞붙게 될 거죠. 아스날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벌리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여전히 홈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이제 이번 시즌 유일하게 리그 홈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이제 패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이제 승격팀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좀 행보를 좀 보이면서 이제 좀 돌풍을 좀 일으키고 있는 그 썬더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특히 좀 홈에서는 더더욱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면서 아직까지도 좀 리그에서는 좀 패배가 홈에서 없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홈에서도 이제 강세를 보이는 썬더랜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자, 다음 문제는 지금 이제 썬더랜드가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의 좀 성적은 리그 하위권이고,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큰 만큼 지금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은 많이 좀 떨어집니다. 자, 그만큼 이제 원정에서는 썬더랜드가 이제 득점은 좀 현저히 좀 적은데 반해 이제 실점은 좀 많다 보니까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좀 안 좋은 편이고, 홈에 비해 좀 중원 장력도 많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이제 요소들을 좀 요소들이 계속해서 좀 보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좀 썬더랜드의 경기력은 많이 좀 안 좋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뭐 썬더랜드가 지금 뭐 홈이면 모를까 이제 원정에서는 아스날 상대로 더더욱 좀 중원에서 많이 좀 밀릴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좀 끌려다니는 구간이 좀 생각보다는 꽤 좀 많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스날이 그런 좀 중원 장악의 좀 이점을 좀 활용하면서 이제 좀 점유율을 좀 높게 좀 가져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잘 운영하는 식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썬더랜드가 원정에서는 후방 빌드업이 좀 불안정하면서 좀 턴오버가 좀 많기 때문에 아스날의 압박에 좀 대응이 잘 안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될 것으로 보고,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좀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도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썬더랜드가 공격에서도 그렇다 할 모습을 좀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다음에 뭐 주간뿐만 아니라 뭐 공수 방면 모두 이제 아스날이 이제 더 이제 우세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아스날이 좀 홈에서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이제 상당히 좀 많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KBI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이제 이번에는 아스날이 그래도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이제 이기지 못한 아쉬움을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잘 좀 씻어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에서는 아스날이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좀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승리를 이제 원정에서 좀 승리를 놓쳤었는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때와는 좀 사뭇 좀 다른 양상으로 더 이제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뭐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서 이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스날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아스날 승,
네, 이 경기는 저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아스날 승의 마인승. 게다가 지금 썬더랜드가 지금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한번 좀 실점을 하면은 저 수비가 좀 확 무너지는 경우가 지금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이제 대패를 좀 당한 전적도 좀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스날 승, 마인승에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랑스 대 이제 스타드렛. 자, 랑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랭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랑스는 최근에 무려 10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마르세유 상대로 패배, 이제 긴 연승행진이 끊겼지만 그래도 이후에 다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빠르게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좀 리그 2위로 이제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좀 행보를 좀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파리 생제르맹과 지금 이제 1위 경쟁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이번 시즌은 뭐 굉장히 좀 최근 좀 몇 년 중에서는 가장 지금 좋은 성적을 좀 거두는 만큼 거의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점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그쪽 랑스라고 말씀드려 보고, 자, 그에 반해 이제 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이제 최근에 좀 모나코에 이어 마르세유 상대로도 이제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이제 득점력이 많이 좀 저조한 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공격 사이클이 많이 좀 떨어졌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확실히 좀 최근 좀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 이제 득점력, 그리고 이제 성적 모두 이제 많이 좀 저조한 그죠 렌이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경기 흐름을 봤을 때 뭐 양 팀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홈에서 좀 더더욱 좀 중원 장악력이 좀 좋은 랑스가 지금 렌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고, 침투나 좀 컷백 등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렌의 수비를 곧잘 공략할 것으로 좀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공격도 뭐 이제 3경기 연속 좀 무득점 중이지만, 수비에서도 지금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실점 또한 많고, 그러면서 지금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좀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렌 상대로는 충분히 좀 랑스가 좀 주도권을 좀 쥐면서 경기를 유리하게 좀 풀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템포를 좀 끌어올려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수는 있지만, 이제 최근에 좀 렌의 공격 전개가 그리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홈 랑스의 좀 수비 조직력이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렌이 좀 랑스의 그런 수비를 공략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이런 좀 렌 상대로 랑스가 안정적인 좀 경기 운영도 어느 정도 잘 보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랑스가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는 요소가 많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현재 좀 흐름, 뭐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랑스가 더 우세하다는 점과 좀 더불어 이제 렌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전에 FA컵 경기를 좀 치렀었고, 이제 이번 경기가 원정 3연전이라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체력적으로도 지금 훨씬 더 부담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랑스에 비해서 에너지 레벨에서도 많이 좀 열세일 수 있는 좀 렌이기 때문에 좀 두 팀의 좀 에너지 레벨에서의 좀 격차도 어느 정도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죠. 저는 이런 점들을 다 좀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랑스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랑스 승 쪽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시다드의 이제 엘체 경기. 자, 일단 소시다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쿠보, 현재 멘데스, 그리고 이제 바레네체아가 좀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축 공격진들 좀 다수가 좀 결장 중인 상황으로 이제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그죠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엘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전 포워드인 이제 라파미르가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지금 뭐 공격 쪽에서 좀 전력 누수가 있지만 그래도 엘체에 비해서는 소시에다드의 공격에서 전력 누수가 이제 훨씬 더 큰 상황이다라고도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 소시에다드가 지금 9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고, 이제 직전 FA컵 경기에서는 이제 홈 알라베스 상대로 무려 3골을 좀 넣으면서 승리에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쿠보랑 바레네치아가 다 빠져 이제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비가 견고한 홈 알라베스의 수비를 곧잘 좀 공략하면서 이제 공격에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확실히 좀 공격에서 전력 누수가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좀 가리면서 이제 공격을 좀 유기적으로 잘 풀어갔던 그것도 직접적인 소시에다드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저조한 페이스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지금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더더욱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해진 엘체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전반기와 좀 비교했을 때는 이제 성적이 많이 좀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전반기와는 좀 사뭇 좀 다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확실히 좀 시즌 초반에 뭐 엘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비 라인 컨트롤이 좀 좋으면서 이제 압박에도 능숙하게 좀 대응을 좀 잘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좀 수비 라인 컨트롤이나 이제 압박 대응이 안 좋고 이제 중원에서 볼을 좀 뺏기거나 이제 공간을 좀 허용하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좀 실점이 많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엘체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을 많이 좀 가져가는 편인데, 이제 최근에는 전방 압박에 좀 실패해 이제 상대팀한테 역습을 좀 허용하면은 그런 역습에 대한 대처가 좀 잘 안 될 만큼 지금 수비 리커버리 또한 많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이 다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현재 좀 엘체의 좀 실점률이 이제 많이 좀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수비가 지금 많이 좀 무너졌다 보니까 자연스레 지금 성적도 많이 좀 저조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좀 압박이 좀 좋으면서 이제 역습이나 좀 침투 플레이에 능한 소시에다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잘 활용해서 이제 좀 엘체 상대로 이제 주도권을 좀 질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보다 더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면서 공격에서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체력 이슈와 좀 더불어 지금 멘데스까지 좀 빠지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좀 공격진에서의 전력 누수가 커진 좀 소시에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좀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좀 엘체 좀 수비가 워낙 지금 안 좋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소시에다드가 이제 직접 뭐 컵 경기에서 이제 알라베스 상대로도 증명을 했듯 이제 공격진이 좀 몇몇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좋은 공격 전개를 좀 보이면서 이제 공격이 좀 유기적으로 좀 잘 좀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도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소시에다드 사이드 보는 경기, 그만큼 이제 최근 좀 엘체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특히 수비 조직력이 좀 많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였을 때는 소시에다드 승 쪽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어느 방도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엘체 좀 수비를 좀 염두해서 소시에다드 승에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이제 볼프스부르크 대 이제 도르트문트. 자, 이거는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당연 이제 도르트문트 사이드를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여기는 확실히 좀 양팀을 좀 치고받으면서 다득점 양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돌문 승에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벌리 대 이제 웨스트햄. 자, 요거는 저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벌리 프렌 쪽 보거나 안 그러면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로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뭐 벌리 사이드를 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벌리가 이기보다는 이건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돼서 무승부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비야 대 이제 지루나.
네, 용이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세비야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좀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지로나가 이제 오베도 상대로 좀 지면서 이제 페이스가 좀 꺾였고, 그리고 이제 헤타페 전과 좀 더불어서 이제 최근 그렇게 경기력이 좀 좋지 못하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공격 사이클이 좀 떨어진 점. 그리고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선수들이 이제 그래도 다수 좀 복귀를 하면서 다시 좀 전력이 좀 안정화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건 세비야 사이드 보도록 하고, 어느 거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다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다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